네, 안녕하세요. 수능화 가르치는 신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설명회에서요. 이 앞에 자료가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좀 컬러 프린트가 되어 있는 요 리플렛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중철로 되어 있는 요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설명회 PPT랑 여기랑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꺼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지호인데, 저희가 항상 그 선생님 소개를 할 때 제가 뭐 어떤 부분에서 소개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항상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항상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보니까 수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그때 왜 학생들이 수능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끼냐면 풀이가 일관돼서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 퀄리티는 뭐 제가 서바를 출제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서바 화학 시작부터 해서 총괄까지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부터 해서 고3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출제를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전부 다 문제 퀄리티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6월 모평 당연히 분석 끝나고 나면 6편이 끝나면 분석 및 전략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데 이게 그해 수능을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건 제가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학생들이 좀 고맙게도 좋게 생각해 주는 부분이 자기가 수업을 듣는데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험 생활이 솔직히 좀 힘듭니다. 힘든데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그래도 조금 자신도 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나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면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우리 학생들한테는 뭐 수능 결과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결과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강의 시작한 이후로 계속 서울대 예대를 매년 보내왔고요. 올해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능 만점자도 들었었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뿌듯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매년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맞춰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머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총 네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는 어떤 식으로 일관된 풀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건 다 사실 전략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수능 화학원을 준비하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어떻게 올려주고 이게 수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시즌 2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전략부터 가보면 이번 시즌 2는 제가 최대한 이 전략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략과 그다음에 화학원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4교시라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시험을 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단 뭐 전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애초에 이 1년 우리 수능을 준비할 때는요. 6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그러니까 정말 상반기, 하반기에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평 전까지는 사실은 그 전년도의 분석을 활용해서 약 75%가량이 전년도랑 비슷하니까 그걸 좀 최대한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평부터 이제 올해 수능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평에 딱 들어있는 힌트, 그 다음에 9평에 들어있는 힌트, 이걸 활용해서 올해 수능을 예측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학년 때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바로 살짝 변형을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내신 시험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수능화하고는 약간 어떤 거냐면 6월과 9월부터는 내가 수능 때 이런 걸 낼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했으면 좋겠어요라는 힌트를 뿌려요. 그래서 그 힌트를 잡으면 사실은 약 두 문제 정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모평이 힌트를 주는 거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잡을 때 보통은 그래서 6월 상반기, 자, 상반기 전까지 전략과 그다음에 6월 이후에 하반기 전략을 좀 나눠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럼 상반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시즌 2까지는 상반기입니다. 자,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보통은 기출 연계가 75%쯤 됩니다.
자, 2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보통 이제 워낙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 목표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꼭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15문제 정도는 보통은 이제 기출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7점에서 38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보통 시즌 1, 2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해 연도에 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 2까지, 즉 6평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기출과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논리를 열심히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심화 핵심, 모평 반영, 심리형은 사실은 이제 6평 이후에 티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나머지 좀 전달해 드릴 건데, 보통 기출 연계라고 하면 기출에 사용된 핵심 논리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접근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더 선호하냐면, 사실 여기는 이제 정답이 있진 않고요. 우리 대치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들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방향성이 맞을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작년 9평입니다. 자, 작년 9평. 요런 요 조금 더 뒤에 있습니다. 다시. 요 기출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손글씨를 써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은가? 그리고 여기 들어 있었던 핵심 논리가 무엇인가? 이걸 보통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출 문제가 어려웠겠죠. 전년도에 가장 좋은 문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들한테 자, 이거 풀어봐. 왜 못 풀었어? 이렇게 하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 여기 들어있는 논리가 예를 들어 3.5개면 한 개 한 개 한 개 다 성분을 쪼개가지고 약 2.5개에서 3개짜리, 2.5개에서 3개짜리. 그래서 계속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좀 분할된 문제들이 보통 요렇게 주교재에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즌 2 자료를 설명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설명드리고요. 보통은 기출을 분석해서 이걸 좀 더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교재에서 문제들을 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9월 모의 평가 문제인데 20번이니까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 이제는 뭐 그런 단어를 좀 못 써서 초고난도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만 풀면 돼요. 되게 편해졌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고난도 문제가 쉬워졌고,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 소위 옛날에 말했던 준킬러들 고난도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합리적인 선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초고난도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차근차근 레이어만 쌓아 올리면 분명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9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시즌 2 문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험이 3개가 있고 핵심 논리가 있는데 여기 솔리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솔리드. 자, 요게 요렇게 솔리드가 있고요. 좀 학생들이 덜 어렵게 다 분할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100% 자작입니다. 여태까지 자작이 아니었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필요한 게 있어? 그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항상 신설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보다 보니까 이것도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거 뭐 중간에라도 만들어서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쪼개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출 문제 분석만 해도 15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3등급, 2등급, 1등급을 결정하는 건 이 심화 그리고 핵심 문항부터예요. 그래서 시즌 2에는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보통 시즌 1에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고요. 기본적인 실력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즌 2에는요. 요 수능 본질에 입각해서 이런 조금 어려운 엔제를 좀 진행할 겁니다. 이건 자료 해석 능력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구성할 거고요.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최대한 안 힘들게 다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거 수능 핵심 대비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놀랍게도 매년 2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4페이지 고난도 문제에서 학생들이 흔히 쓰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평가원이 다 체크해냈어요. 지금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편하지 않나요? 편한 건 상관이 없어요. 애들이 편하게 풀고 있는 걸 평가원 출신이 대단한 게 그걸 딱 정확히 체크해서 수능날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가져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희 수업 들을 때 이미 다 분석이 끝나서 알고 있고요.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요약만 해드리자면 자, 21학년도 수능입니다. 4페이지였고요. 47점과 만점을 결정했던 문제는 여기 18번.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 뭐 했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꾸 큰 생각 없이 문자로 표현하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6월, 9 월에서 힌트를 조금씩 줬어요. 이거 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6월, 9 월에 힌트를 좀 더 활용해서 수능 날 문자로 출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거 기억선지를 틀려서 1 등급과 만점이 나눠졌고요. 자, 그다음 연도에요. 화학식량과 몰에서 요게 인제 물질이 솔직히 보입니다. CNOFH라고 해 가지고 5 개의 원자 갖다가 대부분의 분자의 구성을 10몇 년 동안 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기출문제 풀 때 그럼 찍어서 풀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때 "감히 찍어서 풀어?" 바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4분의 19 막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본 적이 없는 분자가 딱 등장하니까 찍어서 풀던 애들은 여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그전까지 막 50 점인데 뭐 사설 모의고사 모의평가 다 봤을 때 50점 기준에서 뭐 18분 만에 풀었어요. 했던 친구들이 여기서 타다닥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본질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여기도 여기 23 학년들 2 개나 했어요. 감히 밀도를 숫자를 막 넣어? 계산 안 하고? 감히 여기서 정확한 상황에서 써야지 정확한 상황이 아닌데 썼어? 돌아가게 해 줄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작년에도 고맙게도 1 등급 비율이 한 65%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 높게 잘 나왔고요. 우리 학생들이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좀 신경 썼던 게 뭐냐면 17 번에 pH 계산이 있는데 디귿선지에서 마무리 계산을 학생들이 좀 안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작년에 강의 들었던 친구 다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맨 마지막 계산까지 다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도와주면 보통 학생들이 계산 쪼금 싫어요. 좀 멋진 풀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 계산을 안 했던 친구들 여기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디귿선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능은 저희가 준비하는 건 사설 모의고사도 아니고요. 6 평, 9 평도 아니고 수능 한 번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주변에 유혹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야 요거 빠르지? 이거 멋있지? 이거 괜찮을 것 같지?" 라고 유혹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인제 그런 거 싹 제거하고 일관되게 풀 수 있게 준비해 줄 거고요. 항상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해 보면 우리 학생이 더 잘합니다 저보다. 6월 기준으로 해서 저보다 더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50점 기준에서 평균 21분 정도면 끝납니다. 충분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일관된 풀이로 빠른 시간 내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걸려 본 적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요 시즌에 쪼금 실력 차이가 좀 발생하면서 "선생님 저 완전 어려운 거 풀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등장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드롬 엔제 요거 책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배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여기는 뭐냐면 제가 그 시즌 2 손글씨를 구성할 때 요 하단에 사실 문제는 안 들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진짜 질문 많이 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개념적으로 문제 풀리긴 풀리는데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밑에다 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문제 구성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추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꼼꼼히 준비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모평 반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보통 2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자, 모평 반영은 우리 그 시대인재 서바이벌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저희 전부 다 쓸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 저희 심프라고 해서 저희 6 평 이후에 심프 저희 개인 모의고사, 심지어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따로 진행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평균 점수로는 서바 점수보다 4점 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따로 사러 오는 극상위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따로 판매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한테 신유형 대비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제가 분석한 6 평에서의 가능성들을 다 여기다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8 회분 나가는데요. 올해 12 회분 나갈 겁니다. 필요하면 더 만들어 주면 되니깐요. 그래서 최대한 계속 올해 학생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인제 당연히 올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서 서바, 저희 작년 기준에서 심프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인제 보통 그럼 작년 심프가 어땠냐면 작년에 준킬러가 어려웠죠.
죄송합니다. 고난도 문제 어려웠죠. 그래서 이 고난도 문제 기준에서 자 16, 17, 18 번들이 자 16 번이 요렇게 왜냐면 6평 분석한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평 분석한 대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18번 문제 중요했던 문제겠죠. 요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19번 문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유형들이죠. 역시나 요렇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져갔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미 보고 들어간 거예요. 작년 수능 현재 저한테 와서 말한 친구 중에 제일 빨리 푼 친구가 화학원 기준에서 12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21분 목표로. 근데 그 학생이 빨리 푼 거예요. 근데 충분히 해볼 만한 라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거고요. 이런 신유형들에 대한 분석은 제가 6편 끝나고 보통 제가 한 5kg씩 빠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막 살찌진 않았는데 6편 끝나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위해서 필요한 거 거의 다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6편 끝나고 이런 분석서가 나갈 거고요. 자, 9월 모의 평가 작년에 6편 분석서가 없었어요. 제가 그냥 다 설명해 줬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선생님 저 분석서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9월에 작년에 새로 만들었어요. 자, 올해도 이런 분석서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특이점은 갑자기 EBS 직접 연계를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해년도에 준비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소재적인 접근들을 다 좀 전달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등급들을 한번 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출제팀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보통 가장 처음 문제집 보자마자 다 체크해 줬을 텐데 자 23학년도 기준에서 1등급 컷이 43 그리고 2등급 컷이 39였어요. 자 이때 왜 그랬냐면 아까 23학년도에 학생들이 흔히 빠져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 없는 풀이 뭐 밀도에다가 뭔가 뭐 내분하면 안 되는데 왜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니까 쭉 떨어집니다. 표점 1등 했습니다. 이때 서울대 의대 12명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하면서 탑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교를 다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나왔어요. 자 2등급 레인지가 엄청 넓어졌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화학은 현재 인기가 가장 없습니다. 인기가 가장 없고요. 현재 그 전년도 전전년도의 그 악평들이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수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2등급을 좀 편안하게 갖고 싶다라고 하면 2등급은 가장 편하게 받을 수 있고요. 1등급은 좀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1등급은 사실 화학 선택한 애들이 자기가 인제 그걸 알면서도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선택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온 거라서 요 친구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금방 갈 수 있다. 근데 요 1등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한 것보다 더 쉽게 학생들이 올라가서 2등급 위에 상위권에 포진됐던 친구들이 다 1등급 받으면서 요렇게 랭크가 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것만 잘 잡으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1등급 만들 수 있는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자, 보통 1등급 만드는 건 안다 모른다는 아닙니다. 화학원은 철저하게 시간 단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 전부 다 자기만의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막 만들었다가 근거 없이 했을 때 보통 걸려요. 그래서 그걸 좀 막아 주고 싶은데 자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시험지에 바뀐 거 좀 봐야겠죠. 자 예전에는 여기 있는 초고난도, 중화반응, 양적 관계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평균 3분에서 10분까지 갔어요. 최소 미니멈 3분에서 최대 10분까지. 근데 아까 한번 그 손풀이 보신 거 알겠지만 되게 합리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소요되는 시간 보니까 1분 30초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해 볼 만하죠. 논리의 개수 3.5개니까 아주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 고난도 자 작년엔 요 17번 문제 디귿선지 때문에 마무리 계산 안 하던 친구들이 싹 다 잡혔어요. 덕분에 1컷이 47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멋지지 않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저는 어차피 꼭 해야 되는 거 위주로 가르칠 거라서 요 계산도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더 잘 계산할 수 있는지. 자 이 문제는 보통 47초에서 1분짜리였어요. 그리고 얘도 1분 30초에서 2분짜리죠. 자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8분에서 9분 안에 다 풉니다.
아시겠죠? 좋아졌어요.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자, 요 시간을 맞춰서 준비하려면 이렇게 4 가지의 분류가 필요해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갖고 있는 분류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 능력을 좀 강화시켜 줄 거고요. 보통 자, 우리 준킬러 고난도 문제 좀 어려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라고 넘어가면 좀 무책임하다 생각해요. 사실은 디테일에 가서 이렇게 총 4 가지의 핵심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마다 강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계산을 진짜 잘해요. 그러면 여기서 효과적이에요. 어떤 친구는 비례식을 너무 잘 봐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어떤 친구는 암기를 해서 마치 그 구구단 하듯이 학생이 착각하는 게 암기를 했으면 자기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누르면 나올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4 가지 역량 중에서 전화량 보조는 나중에 이 텔러 중에 하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이렇게 4 가지 중에서 2 가지를 잘하면 일반적으로 50점 기준에서 48분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 가지를 다 잘하면 보통은 21분 정도 때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산술적인 계산과 실제로 우리 조교 선생님들하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나오는 결과니까 꽤 믿을 만할 겁니다. 그래서 요 4개 중에서 지금 시즌 2에는 2개 정도만 더 잘할 수 있게. 그럼 여기 그 소단원들이 따라와서 저절로 여기서 30 초씩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그래서 보통 인제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제가 일단 지금 추천드린 건 요 올해는 비율을 잘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율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2 단원에서 학생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건데 요 크기 순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외웠다고 해서 '아 나 다 됐어.' 이게 아니라 바로 나와야 돼요. 저희가 구구단 할 때 9 1은 9 2 18 이거 안 하듯이 9 7에 하면 바로 나오죠. 그 정도가 돼야지 사실 수능 준비가 되는 건데 보통 9 1은 9, 9 2 18, 9 3 10 나 수능 준비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인식을 다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즌 2 까지는 이 출력 속도 좀 높여 주세요. 왜냐면 준킬러가 어려워지고 그중에서 2 단원의 비중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인제 보통 인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냥 이거는 올해 제가 지금 고민하다가 좀 '여기까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추가를 해 놨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탐구가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입시를 보통 8시 10 분에 합니다, 수능 날. 그리고 8시 한 40-50 분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국어도 보고요. 국어 끝나면 학생들이 막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보통 자기 성적에 만족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쪼금 이 시험지가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되게 불안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국어, 수학, 영어, 뭐 한국사 막 쭉 넘어가서 탐구를 언제 보냐면 오후 3시 35 분에 봐요. 그러면 앞에 과목이 그러니까 계속 잘 볼 확률이 굉장히 높진 않잖아요. 사실 잘 봤는데 자기 못 봤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지친 상황에서 탐구를 보는데 '과연 이게 발상적인 풀이가 될까?'라는 거에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수능 날 컨디션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 건 뭐냐면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일관되게 그냥 풀었는데 하방이 47이 되네. 이걸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중이 떨어지더라도 풀 수 있게 좀 만들어 줄 거고요. 보통 이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배웠던 것 중에서 '그래 이게 발상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시즌 3에는 발상이 추가됩니다. 어 '아 맞아.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딱 몇 개만 떠오르면 갑자기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게 안 떠올라도 풀 수 있게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친 상황에서 시험 보게 된다. 그거 감안하고 설계를 해 주세요. 탐구는 베스트 컨디션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지친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요건 그냥 제가 인제 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하는 건데 어쨌든 보면 쪼금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항상 거의 부정적인 말 거의 안 씁니다. 아 실제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심리학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학생 도움되다 체크하다 보면 심리학에서도 '아 내가 저기서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져가면 꼭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서 '나 이거면 풀 수 있어.'라는 것들 그런 화법으로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뭐 비속어 쓴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1년 내내 학생들한테 화낸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 배우려고 온 건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잘할 수 있게 차근차근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데 보통은 첫 번째는 문제에서 소화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작은 성취들을 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어 진짜 풀리네. 풀리기 시작하네.'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생각 자체를 그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좀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때 흔들릴 거예요. 가장 덜 흔들리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쨌든 요 멘탈 관리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인제 관리 시스템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대부분 다 비슷하시니까 정리하자면 어쨌든 리클래스 통해서 복습 영상 자동으로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진행합니다. 24 시간 안에 답변 다 달리고요. 또 고맙게도 저희 우리 조교진들이 열심히 달고 있고요. 여긴 없지만 수석 뭐 전국 수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답노트라고 해서 시즌 끝날 때마다 학생 틀렸던 거 따로 전달해 줄 거고 그다음에 추가 자료는 제가 어 학생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끔씩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아 뭐 뭔가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저희가 콘텐츠가 이미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많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다 전달해 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오프라인 강의 사진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 2 안내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2에는 올해 시즌은 아니고요. 지난 시즌 2 자료입니다. 한 주에 나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추가로 2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통은 오비탈 P가 저희의 그 주교재가 되는데 요 자세한 설명은 PPT가 들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주교재다 생각하시고 실전 이론이라서 여기서 이제 이번 시즌부터 시간 줄이는 거 배워요. 아시겠죠? 시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시너지 모의고사라고 신설해 봤습니다. "전체 모의고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아이 그럼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시대인재 브릿지 모의고사도 이제 나갈 거고 저희 모의고사도 올해 처음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드롬 엔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운 거 쪼끔 어려운데 그래도 극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이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괜찮아요. 제가 다 그 친구들은 언제 공부해야 되는지 다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 해석 능력에 집중한 모의고사 책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리메이크는 인제 기출 혹시 인제 중요한 EBS 소재적인 측면들 다 수록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손글씨 해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학생들이 좀 배울 수 있게 제가 나가는 모든 콘텐츠에 다 손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볼 수 있게 준비해 줄 거고요. 이 친구는 서바이벌 작년 기준에서 네 한 평균 48.5 에서 0.5% 안에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고맙게도 저한테 "같이 일하고 싶다. 고맙다. 감사하다."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배워볼 만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시대인재 콘텐츠가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즌 2 주차별 계획인데 요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2는 3 월 16 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원 기준 3월 16일 그리고 3주 쉬고요. 5월 4일 재개형해서 이렇게 4 주, 7주 진행한다. 자 그리고 인제 마지막 요 대표 수능호기는 뭐 대표로 2 일, 2, 2, 3, 2, 4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만 좀 수록을 했고요. 이 친구들 말고도 너무 고마운 친구들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록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전반적인 설명은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요거 하나 정리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즌 2는요. 제일 중요한 게 6평 전이기 때문에 다시 6평 전이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연계를 꼼꼼하게 하시고요. 꼭 나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해야 되지?' 라는 걸 배워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화학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이번 시즌에 많이 준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6 평에 대한 분석은 제가 또 설명의 기회가 된다면 어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